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사TV의 김병헌입니다. 지난 1월 8일이었죠. 위안부라고 했던 고 배춘희 씨를 비롯한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위안부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재판부는 원고 승소로 판결을 내렸죠. 1인당 12명에게 1인당 1억 원씩 지급하라. 이것이 원고 선고 내용인데, 결국은 일본 정부는 이 위안부들에게 1인당 1억 원씩 지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 13일인데 13일에도 고 가게남 씨를 비롯한 20명의 원고가 제기한 재판에서 1심 선고가 예정되어 있었으나 이것이 3월 24일로 연기가 됐습니다. 1월 8일에 있었던 재판에서 원고들이 주장한 내용, 3월 24일 날 재판에서 재판을 위해서 변호인들이 제출한 증거 자료들을 보면 역사적 사실과 전혀 맞지 않거나, 또 과연 조선의 여인들이 당했는 일인가 또는 증거가 되는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부분을 좀 면밀하게 따져보고자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따져보기 위해서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영상은 상당히 많은 분량으로 제작될 겁니다. 그럼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기본적으로 위안부 피해자법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위안부 피해자법의 법 제2조 1항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의해 놓았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란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어 성적 학대를 받으며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이야기하면 일제라는 것은 일본군이겠죠. 일본군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어 성적 학대를 받으며 위안부로서의 일본군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고 일본군에 의하여 성적 학대를 받고 일본군에 의하여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했다는 것이 바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안부들의 증언들이라든가 여러 자료를 검토해보면 여기에 해당되는 조선인 여인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조선인 여인은 단 한 명도 없다. 이렇게 감히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2019년도 11월 3일인데 이용수 씨죠. 가운데 앉은 분이. 지금 이번 시간부터는 이용수 씨 이야기를 할 텐데, 위안부 할머니가 법정에서 무릎 꿇고 외친 한마디라고 했습니다. 이 이용수 씨는 여러 가지 논란이 많죠. 하는 장소에 따라서, 시기에 따라서 증언이 다르고 발언이 다릅니다. 그래서 흔히 조변석계 이용수, 횡설수설 이용수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날 증언은 그냥 언론이라든가 자기가 사석에서 한 이야기가 아니라 법정에서 원고로서 증언을 한 것입니다.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용수 씨는 뭐라고 했느냐면은, 현명하신 재판장님, 아무 죄가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 죄가 없습니다. 14살에 일본에 끌려가, 일본이나 또는 일본군이겠죠. 일본군에 끌려가 가미가제 부대에서 정기고문까지 당하고 돌아왔습니다. 저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일본 대사관 앞에서 공식적 사죄와 법적 배상을 30년 동안 90살이 넘도록 외쳤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지난 13일, 아래 기사는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법정 558호 눈물 섞인 절규가 울려 퍼졌다. 휠체어에 앉아있던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는 자신에게 발언 기회가 주어지자 곧바로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법정에서 가장 높은 곳에 앉은 재판장을 향해 서였다라고 했습니다. 상당히 감성적이죠. 그렇다면 과연
이용수 씨가 이야기한 14살에 일본군에 끌려가 가미가제 부대에서 정기 고문까지 당하고 돌아왔다 라고 한 이 말이 사실에 부합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정기 고문은 다음에 따로 다루기로 하고 14살에 일본군에 의해서 가미가제 부대로 끌려갔다는 이 내용, 이 부분이 사실관계에 부합하는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자, 14살에 가미가제 특공대에 끌려갔는가? 이 사진은 당시 유명한 가미가제 특공대가 탑승해서 미 군함을 향해서 돌진한 제로센이라는 비행기죠. 전투기. 여기는 이 비행기는 1인승입니다. 그런데 1993년도 초기 정원집에 보면 이용수 씨는 1928년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8년생이고 14살이면 1942년도가 됩니다. 그런데 과연 1942년도에는 가미가제 특공대가 있었느냐? 가미가제 특공대 가미가제 특공대를 최초로 조직한 것은 1944년 10월 20일입니다. 필리핀이고요. 그리고 10월 25일 레이테만 해전에서 최초로 가미가제 특공대가 작전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작전은 1945년 1월 5일부터 지원 또는 자원에 의해서 가미가제 특공대가 본격적인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미가제 특공대는 최소 1944년 그리고 1944년 후반기 그리고 본격적인 작전 수행은 1945년 1월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용수 씨, 1928년생인 이용수 씨 14살일 때인 1942년에는 가미가제 특공대라는 이름조차 없었던 때다. 그러므로 14살에 가미가제 특공대에 끌려갔다라고 말한 이용수 씨의 법정 증언은 허위다, 거짓이다 이렇게 판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14살에 끌려갔으면 14살에 위안부 생활을 할 수 있었느냐? 14살이면 초등학교죠. 어리죠. 그런데 당시 그 시기에 1944년 10월 27일자 매일신부에 보면 위안부를 모집하는 광고가 있습니다. 군 위안부 모집. 행선지는 무슨 부대 위안소. 응모 자격은 연령 18세 이상 30세 이내의 신체 강건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체화 연령은 18살이란 거죠. 그리고 1991년도 8월 14일 위안부로서 최초로 증언을 했다고 하는 김학순 씨, 그가 증언한 내용이 정대협 증언집, 원래 이름은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 위안부들 1집이죠. 실려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군본에서 졸업증을 받게 되면 정식 기생이 되어 영업을 할 수 있었다. 그런데 나이가 19살이 되어야 관에서 기생 허가를 내주었다. 졸업하던 해 내 나이가 17살이라 졸업을 하고도 영업을 할 수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19살이라고 되어 있죠. 만약에 이것을 만으로 따진다 하더라도 18살입니다. 또 1934년도 신문에 보면 공창 문제는 어디로 가나 이런 제목의 기사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때 공창제라는 것은 일본에서는 이미 공창제가 폐지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조선에서는 해방 때까지 미군정 때까지도 있었죠. 해방 때까지는 공창제가 그대로 유지되어 있었습니다. 밀명은 철저히 금지하고 그 다음에 창기나 작부 그 다음에 얘기 여기에 종사할 사람은 기본적으로 나이가 17살 자, 이렇게 키워서 보면 17세 미만일 때와 전염성 질병이 있거나 기타 자격 조건에 맞지 않으면 허가 못되게 되어 있습니다 라고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결국 17세 이상 또는 전염성 질병이 없어야 되고 또 다른 기타 자격 조건이 맞아야만이 이런 업종에 종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도 17세 미만은 이런
매춘업에 종사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이영수 씨가 14살에 가미가제 특공부대에 일본군에 의해서 끌려갔다. 14살에 일본군에 의해 가미가제 부대로 끌려갔다. 이것은 과연 진짜인가 가짜인가 팩트를 체크하면 이것은 가짜가 되는 겁니다. 명백하게 가짜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용수 씨가 말한 14살에 일본군에 의해 가미가제 특공대 부대로 끌려갔다는 이 증언이 다른 데도 아닌 자기가 원고로 재판을 소송을 제기한 재판에서 증인으로서 증언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허위일 때는 이것은 허위에 따른 불이익을 당연히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이용수 씨는 명백하게 허위 증언을 한 것입니다. 이 재판부는 이용수 씨의 이러한 증언, 허위 증언을 반드시 재판 선고에 반영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그냥 지난 1월 8일 있었던 그런 재판처럼 기존의 위안부들의 증언, 증거, 그러한 자료들을 아무런 검증 없이 그냥 주권 면제만 가지고 따진다면, 그렇게 해서 또다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다면 우리나라의 사법부는 파멸입니다. 사법부는 절멸입니다. 그러면 차라리 조선시대의 원림재판으로 돌아가는 게 더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